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리고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수면제를 복용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수면제에 대한 부작용, 의존성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를 높인 새로운 개념의 수면제 의약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새로운 개념의 수면제가 출시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작용을 하든지, 기존 수면제 대비 부작용과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제의 분류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수면 유도제라고 불리워지는 항히스타민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거죠. 약간의 진정작용을 유발하는 수면 유도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방을 병원에서 받는 스틸록스나 알프라졸람 이러한 진정제, 이건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요거는 우리 뇌에 있는 가바라는 수용체에 약물이 작용을 해서 신경세포에 자극을 해가지고 억제를 해줘서 잠이 오는, 가라앉혀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나온 수면제 데이비고는 좀 다른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요. 데이비고라는 수면제는 바로 오렉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오렉신 수용체에 붙는 걸 차단하는 오렉신 안타고니스트, 기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렉신이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무엇인지. 오렉신이라는 건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되고, 여기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에 작동되는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의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렉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오렉신이 보통 어느 때 나오냐면 낮에 배고플 때 나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사냥하고 움직이고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그 상황 때 오렉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나와서 뇌 곳곳으로 작동돼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활동할 수 있게 각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렉신이 작용이 됐을 때 깨어 있는 건데, 오렉신이 만약에 작용하지 않게 만들면 덜 깨어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착안된 게 바로 오렉신 기랑제 데이비고의 작용 기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경 안정제인 알프람이나 스틸록스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눌러주는 가바 수용체에 작동돼서 강제로 억제시켜버리는 게 바로 신경 안정제입니다. 오렉신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악셀을 밟아가지고 막 달리게 만들어주는 거고, 수면제나 안정제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깨어있는데 강제로 자게 만들면 약간 안 맞죠? 그래서 악셀을 밟아서 깨어있는 거를 악셀을 떼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서 약간 졸리게 만드는 게 바로 데이비고라는 수면제의 작용 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제와 달리 아침에 졸음이나 좀 불쾌감이나 의존성 같은 게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멜라토닌과 차이점도 한번 알아볼까요? 멜라토닌 요즘에 많이 보충제로 섭취하고 계실 건데요. 멜라토닌은 따로 멜라토닌 수용체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이제 밤이니까 자야 되라고 신호를 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수용체에 작동되면은 일부 안정작용도 있지만, 이렇게 들쭉날쭉한 생체 리듬을 가운데로 잡아서 패턴이 꼬여 있을 때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수면의 패턴을 규칙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데이비고는 국내에서 2026년 6월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요. 한국 에자이에서 유통하고 SK케미컬에서 공동 판매 유통을 할 겁니다. 적용증으로는 18세 이상 성인 불면증에 처방을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 성분이고, 2026년 하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이 오렉신 기랑제이긴 한데, 미국에서 FDA 승인받은 게 총 3가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벨솜라라는 비슷한 계열의 수면제가 2014년, 데이비고는 2019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퀴비빅이라고 해가지고 2022년에 미국에 또 허가받은 게 있어요. 이건 다 출시가 안 됐는데 아마 데이비고가 흥행하면은 나머지 것도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처방하고 있는 수면제와 비교한 임상 데이터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약회사에서 진행했던 선라이즈 1이라는 임상 데이터이고요. 1000명의 5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약군과 졸피뎀 복용하는 사람, 데이비고를 복용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수면의 질을 개선시켰나 비교해보니까, 졸피뎀은 서방형 제제로 복용을 했고요. 6.25ml 데이비고 5랑 데이비고 10짜리를 썼는데, 용량을 1개월 동안 복용하고 나니까 입면 시간까지 졸피뎀
졸피뎀은 유의약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방형이라 그런데 37분 동안 입면 시간이 걸렸고 데이비고는 25분, 그리고 데이비고 10ml는 22분이 걸렸습니다. 졸피뎀보다는 11분에서 14분 정도 짧았다. 그리고 수면의 효율, 내가 침대에 실제로 누워있던 시간과 실제로 자는 시간의 수면의 효율이라고 하는데 졸피뎀은 77%였고요. 그리고 데이비고 5ml는 81%, 데이비고 10ml는 82%였습니다. 졸피뎀보다 우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든 후에 깨어있는 시간이 77분, 데이비고 10은 68분. 그러니까 자다 깨는 시간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에 막판에 깨어있는 시간도 졸피뎀은 56분, 데이비고 10ml는 48분입니다. 졸피뎀 서방형 오랫동안 작동되는 거에 6.25ml 가장 저용량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피뎀 12.5mg의 서방형이 있거든요. 그건 비교 안 했습니다. 가장 저용량과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라이즈2라는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데 이거는 복용 안 한 사람과 이 데이비고만 복용한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잠드는 시간도 한 5mg 썼을 때 30% 정도 줄어들었고 수면 효율도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다 깬 시간도 거의 한 17분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면의 질이 수면제 대비 더 좋고 그리고 잘 자고 뭐 이런 데이터 값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좋을까라고 봤을 때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 아침에 졸리고 그리고 뭐 두통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악몽 꾸고 이상한 꿈 꾸고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졸피뎀과 비교한 게 있는데 이것도 선라이즈 1이라는 아까 그 연구에서 부작용도 비교해 본 겁니다. 전체 이상 반응은 졸피뎀이 대체로 높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중단이나 심각한 이상 반응도 수면제보다 덜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구체적인 부작용을 보면은 졸림이 졸피뎀보다는 4.1%, 7.1%로 높았고 어지러움증은 좀 덜했고 두통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부작용을 좀 알아보니까 아침에 졸리거나 어지러움증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생길 수가 있는데 특이한 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악몽을 꾸는 비율이 최근 연구에서는 8%까지 보고가 됐다고 할 정도로 졸피뎀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존성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로서 나온 데이터로는 많이 밝혀진 게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멍한 게 일반 수면제 그 저용량보다는 좀 높을 수 있고 두통이나 심한 부작용은 훨씬 더 덜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후기가 어떻지 해가지고 레딧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시판이 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졸리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좋았다. 새벽에 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건 덜 깨는 것 같고 잘 잠이 든다. 아침에 좀 머리가 맑고 브레인 포그가 덜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멍하거나 졸림이 가장 흔하다, 많이 있었다. 그렇고 5mm랑 10mm가 있는데 10mm가 더 심하다 이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꿈이나 악몽 같은 게 영화처럼 지나치게 막 선명한 꿈, 그리고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꿈, 그리고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힘든 게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렘 수면기에 깨어나는 게 있는지 의식은 있는데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 잠들기 직전에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있었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를 느낀 적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용하고 나서 우울감과 기분 저하 같은 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고는 일반적으로 5mg을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FDA에서는 계속 7시간 이상의 텀을 두고 복용을 하고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12시쯤에 자면은 아침에 7시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 그러면 맞는데 새벽 2시에 복용해서 7시에 일어나면 5시간밖에 텀이 없잖아요. 그 텀이 7시간 이상 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멍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간의 효소에 작동되기 때문에 음주와 함께 복용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술 자주 드시거나 다른 약 여러 개 먹는 분, 간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중증 수면 무호흡 이런 거 있는 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도 수면 시간 7시간 확보하지 못하면 복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면제는 일단 졸피뎀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어 있고 많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1차로 쓰고 그 대안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면 학회 같은 데서 가이드라인으로 보면은 인지 행동 치료부터 하자. 수면 중에 핸드폰 끄고 자기 전에 뭐 먹지 않고 억지로 누워있지 않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거 조절하고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눕는 그러한 행동 교정을 통해 가지고 낮보다 먼저 교정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복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라면은 심한 수면 장애가 아니면은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것들 그리고 태아닌과 같은 가벼운 보충제부터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수면제를 꼭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졸피뎀과 같은 검증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대안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새로운 개념의 수면제의 데이비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렉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의약품이고 우리 몸이 강제로 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수면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복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면제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약물은 남용하시면 안 되고 오용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치의와 잘 협의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제 영상 이런 정보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제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문의 주시고요. 관계없는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깊은 상담과 좀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걸 우려하시는 분들은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 밴드나 친환약사 어플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상담 문의 주시고요.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얘기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